예, 2016년 상반기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5년 만에 감소했다. 중국 관광객이 반토막 났다. 중국 사람을 하면은 여러분 일본 와서 뭡니까 옛날에 그 조지르시 코끼리 밥솥부터 이래가지고 막 사가는 중국 보따리상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렇게 돈 쓰는 중국인이 줄었다는 거는 일본 경제에 좀 악영향이 있지 않나 라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자, 그랬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중국인이 사라진 일본 관광의 현재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네. 이게 일본에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는 뉴스입니다. 일본에 오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반토막이 났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관광지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있다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좀 걱정스러운 뉴스가 많이 있었어요. 원래 사실은. 근데 이게 반년 이상 지나고 오히려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라는 것도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 정말요? 예. 그리고 그 중국인이 사라진 만큼 다른 나라에서 그걸 메워주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중국인이 사라지고 있는 일본 관광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일본의 관광 스타일, 이 안에 있는 소비라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리고 이 중국인 대신 누가 이런 걸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뉴스가 나왔네요. KBS입니다. 예, 2016년 상반기 일본을 찾은 관광객이 5년 만에 감소했다. 중국 관광객이 반토막 났다. 당장에 사실 이 뉴스가 나오죠. 일본 NHK 뉴스에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상반기에 일본에 온 방일객이 5년 만에 감소했다.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일본 니케이에서도 있잖아요. 2% 감소한 2108만 명이다. 중국인 감소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죠. 바로 이거죠. 예,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작년 말부터죠.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민간에 퍼져가지고 있잖아요. 예,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까트치고 있잖아요. 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줄고 이래가지고 이제 반토막으로 났다.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 사람을 하면은 여러분 일본 와서 뭡니까 옛날에 그 조지르시 코끼리 밥솥부터 이래가지고 막 사가는 중국 보따리상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일본도 그런 이미지 많이 있으면 중국 사람들이 일본한테 물건 쓸어간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 쓰는 중국인이 줄었다는 거는 일본 경제에 좀 악영향이 있지 않나 라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렇죠. 뭐 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념품 가게라든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일본에 오면은 명품샵 같은 중국 사람들 막 줄 서 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없어지면은 일본 내수 경제 좀 타격이 있지 않나? 라고 좀 느끼잖아요. 자, 그랬는데 일본의 해외 관광객의 소비액이 약간 오히려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다. 어머. 중국을 제치고 누가 탑이 됐어요? 예, 미국이 탑이 됐습니다. 역시 달라다. 작년에 중국인이 소비액이 20%를 썼어요. 압도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 미국, 대만, 한국 이런 식으로 돈을 썼거든요. 반토막 났다 했잖아, 중국인 숫자가. 자, 올해 이제 미국이 제일 먼저 탑으로 올라갑니다. 미국,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중국, 한국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더 돈을 많이 써주면서 소비액 전체로는 뭐예요? 작년보다 늘어났다. 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국이랑 대만부터 해서 많이 썼을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죠. 역대급 엔저죠. 역대급 엔저다 보니까 특히 미국 사람 입장에서 일본은 그냥 다 박앤세일이에요. 정말 다 싸죠. 미국 사람들 일본에 와서 얼마나 놀라겠어. 와우! 재패니즈 와규? 미국의 반의 반값이야. 거기다가 맛있게 먹었어. 뭐야? 일본은 팁도 안 받아? 와우! 언빌리버블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다 쓸어가요. 거기다가 대만 사람 입장에서도 일본의 엔저가 대만은 뭡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싸 보이는 거야. 또 쓸어가. 다 쓸어가. 이거 괜히 처음에 엄청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중국인의 숫자는 줄고 일본이 버는 돈은 늘어나? 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낫다라는 말이 나오고 좀 있습니다. 그러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어느 그렇죠. 분들은 조금 적게 오시고 그렇죠. 많이 써주시는 게 좋다. 그렇죠.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개꿀이라는 식이죠. 예. 그런 와중에 중국인이 반토막 나는데 여러분 2%밖에 안 줄어들잖아요. 관광객 숫자가. 그러네. 그럼 이걸 누가 채웠을까? 중국인 발길 끊긴 일본, 한국인이 몰려갔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중국인이 확 줄더니 일본 찾은 한국인 결국 1위다.
예, 이건 뭐 한국의 각종 미디어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당장에 요거 일본의 올해 상반기 통계가 나오는데 차이나가 마이너스 56%대 대한민국은 플러스 18%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체 2,100만 명이 상반기에 왔는데 그중에 560만 명이 간 거예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역대급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 오는 사람들 중에 점점 비율이 늘어나네요. 일본 정부에서도 이걸 분석이 들어갔어요. 비행기 음. 자리 증가했다. 그렇죠, 일본에 그렇죠. 오는.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안 오는 대신에 한국 분들이 비행기 자리를 채워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비행기 항공편이 줄어들고 있고 한국은 항공 좌석, 비행기 편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오는 건데 근데 아무리 좌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 안에 비행기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비싸고 내려면 안 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그런데 예, 이 비용 내렸다. 뭐? 어떤 비용? 예, 유류 할증료 인하됐다. 앞으로 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더 많이 갈 수 있다. 라는 기사도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요? 유류 할증료 인하가 깨운 여행 심리. 일본 예약 174% 늘어났다. 그 제가 알아봤어요. 이게 진짜가 맞냐 이래가지고 여러분. 서울 출발 8월 달에 주말 여행입니다. 왕복 기준입니다. 히로시마 19만 원, 오사카 19만 원, 도쿄 29만 원부터 이래가지고 일본을 왕복 비행기인데 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제주도,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거나 히로시마, 오사카나 뭐 후쿠오카나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안 나죠. 이게 8월 그냥 왕복 기준이거든요. 주말에. 비행기표 제일 싼 날입니다. 8월 달에. 이거 편도? 편도입니다. 부산이 6만 원인데 후쿠오카가 7만 원이야. 히로시마 7만 3천 원. 오사카 7만 5천 원. 나고야 9만 5천 원. 도쿄 8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에 사는데 홋카이도에서 도쿄 가는 것보다 저렴하네. 저렴하죠. 예, 요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뜨다 보니까 안 갈 이유가 없죠. 반대말로 아까 중국이 반토막 났다 했잖아요. 중국도 반토막 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항공편이 줄었어요. 일본 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서 일본 가려면은 8월 달에 이 가격이 납니다. 왕복입니다. 도쿄 63만 원, 오사카 58만 원, 한국 사람들은 싸게 가는 히로시마 100만 원. 요런 식으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징 말고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거. 예, 도쿄 74만 원, 오사카 66만 원, 히로시마 62만 원, 뭐 삿포로 60만 원. 요런 식으로 중국에서 일본 가는 비행기 편수가 전체적으로 줄고 하다 보니까 가격도 오르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반토막 날 수밖에 없지. 이런 거 보면은 중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오사카 히로시마보다 부산이랑 서울이 싸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인들이 한국 몰려가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한국 분들 입장으로도 중국 분들보다 저렴하게 일본 여행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조금 뭔가 가성비 여행 느낄 수 있어서 좋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게 생기니까 중국인은 한국 가고 한국인은 일본 가고 일본인은 한국 가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약간 그런 삼각편대가 생기는 건데 적어도 일본에서 중국 가는 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중국인 입장에서는 비행기표 비싸니까 안 오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 오사카 이거 딱 찍어봐요. 에어부산 8월 20일 목요일에 가서 8월 24일 월요일 기가 막히다 일정 딱 3박 4일 가더라도 뭡니까 2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직항이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 그렇죠. 예.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국내 여행 비행기 타는 것보다 저렴하니까. 저렴하죠. 이 네. 정도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고 거기다가 또 뭡니까? 하나 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요 최근에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최근에 환율 보신 분 계십니까? 일본 엔화가 떡락을 하고 있어요. 떡락을. 아이고. 원화 대비해서 보세요. 요 3개월 내에 지금이 최저가입니다. 저번까지는 조금 좀 가까웠는데. 그렇죠. 근데 갑자기 떨어지고 있죠. 이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연합뉴스가 보도했네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기조 또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은 뭐예요? 일본은행 우리는 금리 안 올리고 유지합니다. 거기다 앞으로도 올릴 생각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금리를 올리고 일본은 금리 동결이고 거기다가 올리지 안 올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돼? 엔화를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요 최근에 엔저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여행 갈 때 지금 개이득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뭐 비행기 표까지 싸잖아. 그러면 이제 또 여름에 몰려가는 거지. 이제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오산 그래도 여름철 일본 난리 아닙니까? 오사카 35도 가서 죽어요. 맞아요. 엄청 더워요, 일본. 맞아요. 예.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사카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국이 뭐예요? 더워요. 우리 매년 얘기하고 있는데 여름은 불지역이니까 조심하세요라고. 그렇죠. 그래도 여행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 방법이 있잖아요. 뭡니까? 이거는 일본 사람들 자주 쓰는 팁인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은 호텔에 머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엔저다 보니까 호텔 가격도 중국인이 덜어다 보니까 요즘 호텔 가격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어요. 호텔 가격 안에 여러분들은 전기 요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호텔 안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두고 이게 F1 용어로는 피트인이라고 합니다. 레이싱 용어로는. 관광 중심지에 호텔을 알바가 두고 거기서 나갔다가 덥다 들어와서 피트인. 충전하고 나갔다가 또 피트인. 이걸 이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일본 호텔들이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 일본 호텔들 100개 중에 90개는 요구해줍니다. 아, 고객님, 요즘 저희는 이런 식으로 카드키로 운영을 하면서 고객이 편안하게 들어가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 카드키를 방문 옆에 딱 요렇게 꽂아둬야지 전원이 나오는 아주 요상스러운 그런 일본 호텔이 아주 많을 겁니다. 예. 이걸 왜 할 것 같아요? 보안 개구라죠. 전기요금 아끼려고. 이거 호텔 카드 딱 끼워두지 않으면은 냉장고도 멈추고 에어컨도 멈추고 TV도 멈춰요. 다 요거해놔요 요즘 애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도요코인도 저런 방식이다 보니까 도요코인 카드키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챔피언십이래 가지고 어떤 카드는 호텔 카드처럼 딱 되고 어떤 카드는 안 되는 카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일본의 스이카부터 이래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카드를 다 쑤셔 넣는 거야. 쑤셔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되나 이게 안 되나부터 이래가지고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안 되는 카드 S, 되는 카드 동그라미부터 이래가지고 일본의 네시카라든지 아이메라든지 이런 카드는 된답니다. 근데 뭐가 뭔지 뭐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인도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의 여러분들 각종 휴대폰 멤버십 카드, 포인트 카드 많이 있잖아. 일단 들고 오세요. 들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그렇죠 도전을 해보셔야 됩니다. 도전을 해놔가지고 성공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의 일본의 여름 여행의 쾌적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일본인도 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나는 이 호텔의 경력, 호텔의 전기 비용을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뭐예요? 불지옥이고 더워요. 일본인들도 여름철에 이거 다 해요. 이런 실험까지 하는 게 일본인들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많은 걸 실험을 해보시면서 꽂아두고 오케이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걸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2명 이상 한 방지 할 때는 카드키 2개 주거든요. 그러면 굳이 상관없어요. 꽂아두고 하나 들고 나가면 돼 라고 되는데 이게 꼭 혼자 갈 때는 꼭 카드키를 하나만 주는 호텔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둘이서 자는데 이런 거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응. 처음에는 하나만 주는 호텔도 있어요. 아, 그런 호텔도 있죠. 그 나쁜 호텔도 있습니다. 근데 둘이니까 하나씩 주세요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카드키 2개 달라 해요. 왜냐면은 우리 따로따로 외출할 건데 이러면 하면 되거든. 근데 가능하면 하나만 누리고 싶다 해서 처음에 하나밖에 안 주는 호텔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일본 사람들도 주세요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꼭 달라고 하세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 간혹 요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는 호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여름철에. 이거 진짜 악질이거든요. 맞아.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는 아예 그지 열쇠 봉이랑 키를 이건 꽂아야지 이게 전원이 들어오는 스타일이에요. 입구에. 이게 레알 악질 스타일이에요. 조금 오래된 숙소는 이런 게 있네요.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런 일본의 비즈니스 호텔이 꽤 있습니다. 얘는 좀. 맞아. 그러니까 호텔 후기 같은 거 꼭 보시고 예약하실 때 이거 있으면 절대로 가지 마세요. 여름철에. 큰일 납니다. 예. 이거 어렵네. 우리도 여러 가지 도전해봤는데 네. 볼펜도 안 되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어려워. 여름철 아니면은 그러죠. 신경 안 쓰는데 여름철에는 이거 빼놨다가 방 들어가잖아. 찜질방이야. 큰일 나. 그러니까 절대로. 예. 거의 대부분이 이런 거니까 일본 사람들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있잖아. 교통카드를 박아두는 사람이 당당하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이걸 꼭 알아두시고 오시면은 기왕짱으로 좀 시원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이 아마 이 타이밍이 아마 이 여름철이 제가 느끼기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몰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엔화가 역대급으로 내려가고 있어. 그럼 일본에서 물건 사서 싸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한국에 대비해서. 그런데 이 면세가 10월 달까지예요. 예, 11월부터는 이제 텍스 리펀이 바뀐단 말이에요. 공항에서 물건 공항에서 해야 돼. 예. 귀찮아져요. 줄을 서야 되고 못 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까지가 제일 황금 기간인데 그거를 아마 한국 분들이 많이 채워주러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조금 비싼 거 사고 싶은 그런 분들은 지금 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싸요, 오상, 한국도 난리 이런 말 하는데 솔직히 엔화 대비해서는 이렇게 세기 때문에 개꿀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그죠? 100엔, 900원? 야, 이거는 잘 안 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이득인 그런 것도 있어서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대신 뭐다? 일본에 요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것도 있죠. 특히 뭡니까? 이런 거. 관광지 같은 거 요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 청해 호수,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여기가 7월 달부터 요금이 올라갔어요. 원래는 공짜였는데, 얼마 전부터 뭡니까? 주차 비용이래 가지고, 주차 비용 500엔. 500엔 받아놨거든요. 근데 네. 이게 1000엔, 더블 스코어예요. 차 주차하는데 10,000원이에요. 렌터카 주차하는데. 그 정도로 요새 일본의 오버 투어리즘 대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각종 그런 데서 요금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 가는 비행기, 그 다음에 일본에서 쓰는 돈, 환율 때문에 그게 이득인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각종으로 뭡니까 관광객들 뜯어가려고 있잖아요. 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셔야지 좀 이득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내용 전체적으로 뭡니까 중국인들이 줄었어요. 이거 뭐가 문제 있나요? 중국인들이 줄어도 뭐예요? 일본에 오는 외국인들이 쓰는 돈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좋네? 그런 상황에서 줄어든 중국인을 한국인이 많이 커버를 쳐주고 있고, 인원수적으로는. 거기다가 환율도 요즘 나쁘지가 않아요. 네. 대신 뭐다? 일본에서도 관광객들 등쳐먹으려고 하는데도 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 잘 알아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즐거운 여행. 하지만 일본 더우니까 뭐 호텔방에 가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켤 수 있게 이런 것도 미리미리 각종 멤버십 카드도 일본 여행 갈 때도 몇 개 준비해 가셔서 호텔에 좀 꽂아 두시는 현명한 여행자가 되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오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솔직히 아까 저 호텔방에 카드 꽂아 놓는 거 저거 오상 너무 염치 없지 않아요? 그런 거 꼼수 아닙니까? 꼼수가 아닙니다. 말했잖아요, 여러분. 저거는 어디가 호텔방이 빌려놨으면은 그래도 내가 뭐 그 안에 뭐 방을 뭐 그런 거 아니죠. 그 안을 쾌적하게 이용하는 거는 숙박자의 권리고 그렇죠. 그걸 일본 사람들은 이미 과거부터 각종 카드로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네. 그걸 오히려 해외 사람들은 그래도 호텔방 키 아니면 안 꽂으면 고장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특히 여름철. 예, 나갔다가 들어올 때 에어컨에 찬바람 맞으면서 호텔방에 들어가는 그 느낌 이거 잊을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를 미리 알아두시고 그냥 2명 이상이면 카드키 2장 무조건 주니까 예, 그런 거 얘기하셔가지고 예, 돈 낸 만큼의 그런 서비스는 꼭 누리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조사하면 돼요? 그거 있잖아요. 호텔 건식에는 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일본 사람들 기본적으로 구글 지도 리뷰 최신승으로 계속 보면 그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해 주세요. 그렇죠. 호텔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최신승으로 리뷰 많이 보면 대충 여기는 괜찮다라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예, 이런 여름철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수분 보충이라든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꾸준히 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방 내용에서 있는 중국인 관련해서는 특히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온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지금 N저가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미국인들부터 이래서 와서 쓰는 거. 당장 뭐 한국 분들도 지금 환율이 세잖아, 일본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평소에 이제 쓰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쓰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싸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중국인이 없어도 중국인이 뭐 그렇게 보따리처럼 많이 안 사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채워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경제적인 타격이 없다. 거기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로도 한국, 대만, 미국에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관광은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나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여론도 좀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더 뭡니까? 중국인은 뭐 더 안 와도 된다. 오히려 이게 더 낫다. 라는 식의 여론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요즘 일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